예, 박맹호의 마지막 출사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간 시장 3번을 했고 국회의원 2번을 했던 제가 시장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무슨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마지막 출사표를 냈습니다. 첫째, 울산시정의 난맥상이 극심합니다. 울산시가 안에서부터 무너내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청은 패거리 정치판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척건들의 시정, 농단, 인사농단, 끼리끼리 이권 나눠먹기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고 시민을 겁내지 않는 안하무인은 흙에 달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거울을 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울산시장과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이 야합하여 지역 정치를 떡 주무르듯 좌지우지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권력 카르텔로 맡겨나면 울산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정치적 존립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시민 여러분, 울산시정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뿌리 깊은 난맥상을 제대로 격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감히 청렴과 소신의 행정가, 뚝심의 실천가 저 박맹호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둘째, 시대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AI의 높은 파고가 온 세상을 덮치면서 조국 근대의 사명을 다했던 울산도 이제 시대의 전환이라는 요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울산경제진흥 확대회의를 구성하여 울산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산하에 울산 산업 전환 TF를 구성하여 울산의 앞으로 20년 시대 전환의 전략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정 난맥상 격파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정권들의 이권 개입 시정농단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둘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권력 카르텔을 아예 없애겠습니다. 셋째, 그간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정책부터 재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 시민들께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버스 택시 환승 제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영남 삼루였던 태화로 옆에 최악의 흉물인 스카이워크 그 철수를 검토하고 천문학적인 영상에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세계 최고의 공연장 건립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시청 출입을 차단해온 시청 출입 시스템을 완전히 철폐하여 시청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불합리 정책을 하나하나 재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눈으로 지금 출마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공직 경험이라고 2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과연 이 방대한 시정을 이런 초보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지금까지 독단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해 왔는데 또 맡기면 울산시정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울산에는 이렇게도 사람이 없는 겁니까? 감히 자부합니다. 과도기 격변기 위기 때는 누가 뭐래도 경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경륜과 과도에서 나오는 안정감, 무게감,
신뢰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종교의 사람, 오직 울산을 위해 평생을 공직했던 사람 박명우, 이 박명우를 지렛대로 써주십시오. 이 박명우가 만신창이가 된 보수를 살려보겠습니다. 이 박명우가 격변의 시대, 울산의 시대 전환을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울산의 토대를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서 부진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울산을 만들어 본 사람, 울산을 살릴 사람은 박명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회견이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선하신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탈당은 하셨습니까? 하기는 못하고 준비가 좀 필요했어요. 좀 지나가 또 지금 현수막 저것도 좀 정립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준비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오건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무소속 출마입니다. 후보님 그 4년 전에도 무소속 출마하셨다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지지하면서 만족하지 않으셨는데요. 혹시 이번에는 결심이 다르십니까?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만 한 4년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평균 한 4배 정도 앞섰는데 그것도 또 거돌이 되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그때 좀 아프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 후의 여론조사도 30%대로 세 사람이 비슷했는데 결국 내가 되지 못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되겠구나. 이것은 내로서는 뿌리까지 보수인 내로서는 용서가 안 되고 또 이러다가는 천천히 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단독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번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번 기자회견 할 때 재심 청구 상황에서 했는데 아직도 저는 통보도 받아본 적도 없고 재심했는데 통보도 받았는데 전화 받아본 적도 없고 보도만 보고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 왜 구독을 할 수는 있겠으나 통보를 하는 것이 예의일 텐데 심사료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자동적으로 컷오프와 연관된 얘기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원래의 대화 내용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사이이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좀 출마하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얘기했고 다만 내가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찌된 심판인지 저는 분명히 무슨 장난이 기획됐다고 보는데 거의 100번에 가까운 전화를 했으나 못 만났고 통화를 못했고 또 이제 재심 청구하러 가가지고 바로 몇 층인데 계속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고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도 제가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된 계기도 되었겠지만 실제로는 아까 가장 큰 이유는 시청의 난맥상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정이 붕괴됩니다. 민심이 다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권 전문가를 옆에 두고 뭐 오만 놈을 다 죽이고 이거 많은 시민들 정말 허탈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가정이긴 한데 그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그 단수 공천을 좀 처리를 하고 후보님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경선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 두 사람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지는 남겨두고 계시네요. 탈당 그런 생각 자체를 이제 처음 지금 해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는 뭐 나는 계속 가는 겁니다. 뭐 좌우 안 봅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권 개입 시정농단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구체적으로 좀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좀 여쭤보기 좀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민주 진보 진영 뭐 단일화 힘을 합치고 있는데 보수는 조금 이렇게 분열됨으로써 조금 흐트러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많이 고심을 하셨을 텐데. 그런 우려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선거는요. 시장 선거는 시민들이 당도 보지만 사람을 먼저 본다. 그런 경험도 저는 옛날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 후보, 또 시장 박명호 세 사람 놓고 시민들이 누굴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분열이나 뭐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한번 선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다른 광역단체장 지금 선거 때 모험 소속 출마를 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연대나 뭐 그런 협력을 할 생각을 뭐 다른 데 사정을 잘 모르거니와 뭐 보도 정도는 알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뭐 제가 판단하고 고심하고 저희들이 가는 것이고 울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후보와 무조건 대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 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합니까? 저는 울산 사람이고 울산에 맞춰 고심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그 권력 카르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하시는데 이게 좀 뭐 상당히 들어봤을 때는 실제로 어떤 그 카르텔의 손해 피해를 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예, 사례 같은 거 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민감해서 그 정도면 집 넘겨집 추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파하는 그 정치지망생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정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폐파되어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 이것이 몇 사람의 손아귀에 지금 전부 논란하고 농락당하고 있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취재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보면 보도는 못할지언정 알고는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 질문을 모든 점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무소속 출마하시라는 얘기인데 그 선거 보고 같은 거 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기본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처음에 그 현수막에 이제 우리 국힘마크나 이런 거 좀 정리하고 등록하면서 가능한 빨리 출근을 하고 또
개소식도 좀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달 말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4월 초인가요? 아마 이달 말에서 4월 초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 준비가 생각보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온 시민들에게 저의 진심을 알리고 호소를 하고 선택을 받도록 오늘 제가 드린 글은 정말 제 진심을 담은 겁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뭐 일부러 비판도 아니었고 평소 내가 느꼈던 거, 당했던 거 이런 것을 토대로 맨날 며칠로 고심해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잘 좀 봐주시고 제 진심을 좀 잘 읽어주시고 저는 뭐 잘 보도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좀 있는 그대로라도 잘 보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시장 그럼 요 출사 요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는 걸 우리 무소속 출마 명분으로 거기 내가 무슨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지금 내가 이제 국힘은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제가 무소속 안 하겠습니까? 무소속입니다. 그걸 명분으로 다만 이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아시고 만신 차이가 되어 있는 이 보수를 재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참여해서 일조를 할 것입니다. 네. 시간 조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당 내부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와야 될 위기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일반적인 국민들 여론이 국힘이 완전히 해산되고 난 후에 새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이죠. 네. 나중에 정당 내부에서 네.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한 새로운 어떤 축으로 등장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네, 저는 잠깐 말씀도 드렸다시피 제 뿌리가 보수고 지금도 국힘을 사랑합니다. 만신 차이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 결과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이 보수가 새롭게 재개하는데 일조가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